우리가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쭉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었고, 우리가 이러한 위진남북조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북이. 우리가 앞서 봤듯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 5호 16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화북지방을 통일하는 나라가 우리가 북이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북이는 5세기 초반에 이 선비족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이제 화북지방을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이 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북지방을 통일하는 나라가 이제 선비족이 세운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인물은 바로 이 효문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효문제. 이 효문제가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이게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한화 정책은 쉽게 말하면 한화, 즉 중국인들처럼 변화하자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중국인들처럼 변화하자라는 거죠. 이 선비족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5호 5개의 북방민족들, 유목민족들 중에 하나로서 그 당시 이제 전쟁은 굉장히 잘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 훨씬 더 뒤처진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라던가 복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이라던가 예술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후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 문제가 우리가 중국 본토에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중국에 또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진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인들처럼 변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국인들처럼 변화한다라고 하는 한화 정책이다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비족들이 사용하던 복장이나 언어들은 금지하고 한족들, 즉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복장들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인들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랑 같이 사는 게 또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알렉산드로스가 동서 융합을 위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결혼을 장려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선비족과 한족 간의 결혼을 장려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랑캐, 즉 북방민족들과 이 선비족들과 한족, 즉 중국인들을 융합시키려는 정책이 바로 이 한화 정책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화 정책. 그런데 이 북이도 이제 이 효문제가 죽고 난 이후에 효문제 이후 쇠퇴 분열하는 모습을 조금 겪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조를 보면은 이 북쪽에 북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남쪽에는 동진을 비롯해서 송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남쪽의 왕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조의 정치적인 모습부터 보면은 이제 동진 이후에 여러 차례 한족의 중국인들의 왕조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이렇게 여러 차례 빈번하게 교체되는 모습을 띄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진 이후 여러 한족의 여러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남조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황제권이 약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즉 남조는 이제 일단 동진 때부터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의 힘, 황제의 권위가 강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황제권이 약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왕조가 교체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조는 앞서서 봤듯이 송,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남조는
또 이러한 남쪽에 있던 이러한 왕조들은 또 이제 강남 지방을 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들의 어떤 발달된 기술력들을 통해서 강남 지방에 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특히나 또 양쯔강 유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농사가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남조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황제권이 약하니까 왕조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송제, 양, 진 이렇게처럼 왕조가 자주자주 교체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강남 지방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양쯔강 유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 농업이 발전하게 된다. 양쯔강 유역은 일단 일단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농사짓기. 일단은 강 유역이니까 물도 많고 또 남쪽이다 보니까 훨씬 기후도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